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2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에 유화책을 취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원세와 기본 관세 부과 발표로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2일 종가 대비 5에서 6%의 낙폭만을 남겨뒀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7% 오른 39,606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67% 오른 5,375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오른 16,708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6% 상승해서 3,983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는 3.8% 상승해서 923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죠.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VIX는 6.93% 하락해서 28.45로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3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상호관세발 급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일 종가 대비 낙폭은 다우지수의 경우 6%대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대로 줄였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서 대중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치솟았지만 대중관세율 인하는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이 대중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인되며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한 채 관세를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며 현재 대중관세율 145%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대중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율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협상 진전에 따라 대중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로는 중국 관세를 정하겠다며 중국과는 매일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대중 추가 관세율 145%를 대략 50에서 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 여러 옵션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안한 것처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에는 35%, 전략적인 품목에는 최소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차등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145%에 달하는 관세에 비하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무역금융연구소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와 관련해 빅딜의 기회가 있다고 밝히면서 투심을 자금했습니다. 다만 그는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미국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 후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장 초반에 3.4% 이상 오르긴 했지만 결국 1.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완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제안이 없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여러 차례 말했듯이 현재의 관세 수준은 양측 모두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적인 방식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관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미국이 관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베세튼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과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강력한 관계는 최고 지도자 간의 관계라면서 양국 간의 접촉에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의 전면적인 균형 조정에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 해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 압박 공세 수위를 낮춤에 따라서 페드의 독립성 유지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완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파월 의장을 두고 그를 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페드는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기 동향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페드 베이지북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 정책으로 채용을 주저하고 제품 가격 책정 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도 짙어졌습니다. 관세가 본격 발효되기 전 자동차와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앞서 조정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는데요. 유럽연합이 애플 디지털 시장법, 일명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5억 유로의 과징금을 결국 부과했습니다.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벌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국 정부의 대응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각각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애플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각각 2.4% 그리고 4% 올랐습니다. 메타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칩 H20의 중국 수출 제한 여파 속에서도 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대중관세율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4.28% 상승하면서 시총 4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2.06%, 알파벳은 2.48%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콤도 오늘 엔비디아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4.32% 크게 뛰었고,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전날 발표한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관세 우려 완화 및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 힘입어서 5.37%나 치솟았습니다. 머스크는 전일 정규장 마감 직후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달부터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TSMC, AMD, ARM, 인텔도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잉은 6% 넘게 급등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1.18달러보다 크게 줄은 0.49달러의 순손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려됐던 비행기 인도량도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 미국의 연방항공청에 737 맥스의 생산 확대 승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7.59%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본 IT 기업 후지츠와의 협력 확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오늘 GPU와 액체 냉각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페어링하는 새로운 서버를 출시했는데 이를 후지츠의 대형 언어 모델인 타카네에 지원해서 후지츠 AI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도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회사를 동급 최고의 소비자 인터넷 자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월가 최고치인 4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